기구로 염소도 키우고요. 그리고 개도 키우고 있는, 아, 저는 어려서부터 운동을 하기 좋아했습니다. 그래서 축구를 시작하게 되었고, 부상으로 축구를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 후에 태권도를 다시 시작하게 되면서 새로운 꿈을 꾸게 되었고, 태권도에 열정을 쏟던 중에 다시 부상이 찾아와서 재활을 할 겸 해서 수영장에 이제 발을 디뎌서 재활을 하던 중에 얼떨결에 수영 강사를 하게 되었거든요. 현재는 17년째 묵은 강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영 강사를 한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나라 1세대 철인 3종 국가대표인 하진구 선배가 철인해보지 않겠냐는 권유로 철인을 입문을 하게 되었고요. 그리고 이제 저 기존에 제가 해왔던 운동이랑 다른 새로운 방식의 운동이라서 참 재밌게, 그냥 재밌기만 했었던 것 같습니다. 수영장에서 수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다에서 레인도 없는 곳에서 레이스를 펼치고 나와서 바꿈을 하고 사이클을 타고 마라톤을 하면서 저의 한계를 경험할 수 있었던 운동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좀 젊어서 힘든 줄 모르고 재밌다고만 느끼고 열심히 했던 것 같아요. 그 PM을 제가 알기 전에는 정말 좀 무식하게 운동만 했었던 것 같은데 약으로 버티면서 몸이 아프면 멘탈 약하네 이거 정병거의 정신 똑바로 차려 라면서 스스로 채찍질하면서 아파도 참고 운동을 했었습니다. 그러던 중에 수영장 회원에게서 제가 PM을 소개받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저는 최고 제품인 글로벌 A사 제품을 먹고 있어서 건성으로 듣게 되었거든요. 근데 제 귀에 팍 박힌 게 제가 시합 때 몰래 저기 숨어서 먹던 옥시 뭐뭐라는 미국 제품이 있는데 그 수입을 해서 먹었거든요. 그 제품을 먹으면 이제 5분 안에 기가 이렇게 열이 나고 온몸이 따갑고 몸에 지렁이가 막 기어다니는 느낌이 나거든요.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을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먹어보겠다 얘기를 하고 처음 이제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리스레이트는 처음 먹었을 때 제가 이제 새벽반 수업이라서 이제 새벽 5시에 일어나야 하는데 일어날 때마다 너무 힘들었거든요. 근데 그때 너무 개운하게 일어났던 기분, 너무 기분 좋게 출근했던 기분에 이제 서서히 제품에 반하게 됐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액티바이저는 먹고 운동할 때랑 안 먹고 운동할 때 차이가 너무 확연하게 차이가 나서 운동을 하려고 운동장이나 산과 들과 강으로 나갔을 때 제품을 안 챙겨 나왔으면 다시 불안해서 제품을 가지러 칩으로 갈 만큼 액티바이즈 분리 불안이 생겼거든요. 네. 그리고 그래도 저에게는 저에게 원픽은 뮤뇨겐입니다. 뮤뇨겐은 한 알, 두 알 먹었을 때는 몰랐는데 그냥 얇은 커피 빨대 있지 않습니까? 그걸로 호흡을 하는 깝깝한 느낌, 그냥 그대로 힘든 느낌 그대로였는데 네 알, 다섯 알 먹고 나서부터는 세탁기 주름 호수 아십니까? 이렇게 굵은 거. 그걸로 호흡이 들어오는 듯, 이제 호흡이 너무 하기 편했어요. 그렇게 이제 PM 제품들로 기분 좋은 경험을 하고 몸의 회복을 경험하게 되면서 이게 회복이 핵심이고 회복이 실력이 된다라는 것을 그때 알게 되었습니다. 진짜 사실이더라고요. 그래서 회복이 잘 되니까 다음날 운동도 잘 되고 운동이 잘 되니까 내가 나만이 알고 있는 그 기록, 한계, 뭐 기록이든 반복 횟수가 되었던 무게가 되었든지 그런 것들이 어느덧 이제 한계가 아닌 것이 되고 몸은 점점 그렇게 좋아지고 있었더라고요. 그렇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제가 22년도 군산 철인 3종 챌린지에서 네, 당연히 1등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이제 저도 이제 또 다른 도전으로 산악 마라톤을 입문을 해서 열심히 산을 기고 뛰고 있는데 PM 제품이 없다면 없고 못 만났다면 그건 생각하기도 싫습니다. PM 제품을 잘 활용한다면 한계가 아닌 것이 되고 극복할 수 있는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PM 제품을 통해서 나만의 레시피를 찾게 되고 나의 한계를 극복했고 다른 사람의 한계도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도움을 줄 수 있는 단계까지 된 것 같아요. 그리고 저는 이제 2010년부터 2023년까지 수영 강사를 하면서 철인 3종이라는 경기에 이제 출전을 했는데 2018년 요건 아닙니다. 2018년 통영 트라이애슬론에서 그때 출전했을 때 경기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여러 경기들도 있었지만 그 경기가 저에게는 제일 힘들었거든요. 가장 힘들었고 그것이 오늘 주제인 크레아틴과 연관이 있어서입니다. 철인3종은 처음 수영으로 시작하는데 바다 수영을 1.5km 헤엄쳐서 바꿈트로 달려가야 되거든요. 바꿈트로 달려가서 이제 자전거로 전환을 해야 돼요. 전환을 해서 40km를 자전거를 타야 되거든요. 자전거를 타고 다시 바꿈트로 들어와서 마지막 마라톤 10km를 뛰어나가야 되는데 언제나 저는 조금 상위권 쪽에 있어서 언제나 그랬듯이 수영은 출전 전에는 좀 무섭고 두렵기도 했는데 물속에 들어가면 이제 고요해지고 재밌어지고 즐거워지더라고요. 하다 보면 어느덧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수영까지도 그때는 수영까지 진짜 잘 나왔어요. 진짜 선두권으로 잘 나왔고 나오자마자 자전거를 확인하니까 한두 대 나갔더라고요. 그래서 역시라는 자만이 꽉 찼죠. 근데 오늘 괜찮겠다라고 생각했는데 근데 사이클 전환해서 자전거를 타기 시작하면서 뭔가 허벅지가 조금 찌릿찌릿하더니 약간 부담이 되는구나 생각만 했는데 그게 아니라 앞뒤로 쥐가 나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시합 전에 항상 그 약국에서 협찬을 받는데 아스피린하고 마그네슘하고 뭐 비타민 등등을 막 들고 뛰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마구 넣었어요. 근데 아무런 효과가 없더라고요. 뭐 이미 내 몸속에 에너지가 다 동이 난 상태라서 그랬던 것 같습니다. 사이클을 마치고 마라톤을 하는데 이제 다리가 딱 자전거에서 내리자마자 얼음 되는 거예요, 얼음. 앞벅지, 뒷벅지 모두 다 지가 나가지고 굽힐 수가 없었어요. 그렇게 진짜 고통스럽게 2018년 통영 트라이애슬론을 마쳤습니다. 이것도 욕은 아니었어요. 그냥 감정이 북박쳐가지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하고 이번 강의에서 꼭 하나만 기억했으면 좋겠다는 건데, 보충은 그 순간에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몸에 미리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나중에 나올 로딩까지 하라는 말은 아니거든요. 물로 예를 들자면, 목이 마르다라는 생각이 들면 이미 탈수가 일어난 상태이기 때문에 미리미리 시간을 설정해서 이렇게 주기적으로 계속 먹어주듯이 우리 몸도 에너지를 미리미리 잘 섭취해서 이렇게 몸을 준비 상태를 잘 만들어 놔야 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이게 오늘 제가 크레아틴을 이야기하는 진짜 이유입니다. PM에서 이제 크레아틴이 나온다는 소식을 들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렇지 않아서 저는 이제 크레아틴을 좀 타사 걸 먹고 있던 차라서 PM 크레아틴이랑 저는 좀 비교를 해보고 싶었어요. 뭐가 다른지를. 그래서, 어, 나오기를 기대하고 있었는데, 지금 크레아틴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ATP를 먼저 좀 알아야 될 것 같은데, ATP는 우리 몸이 순간적으로 힘을 낼 때
가장 먼저 쓰여지는 에너지가 ATP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 구조가 핵 분열하는 느낌이랑 같은 이런 느낌을 받아서 핵은 분열할 때 열 에너지가 발생하고 그 크레아틴은 인산이 결합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산이 떨어져 나가면서 에너지가 발생되는 원리거든요. 그래서 이 에너지 발생이 계속되는 시스템을 가지고 ATP TCR, PCR 사이클이라는 것인데 여기까지 가면 너무 어렵고 그러니까 우리는 크레아틴에 의한 ATP가 나와서 그게 근육 내에 저장되고 그 근육 내에 저장되어 있는 양이 굉장히 작고 폭발적인 힘을 쓸 때 뭐 100m 달리기, 25m 전력 질주 그런 거 할 때 진짜 단 10초에서 14초 만에 다 쓰고 없어진다는 거. 네, 진짜 10초 컷이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쓰고 나면 그냥 바로 없어진다는 것이죠. 그것만 알고 이제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만약에 크레아틴이 충분하다면 방전된 ATP를 이제 우리가 초고속 충전하듯이 충전을 할 수 있는 거죠. 계속 인산이 분리되면서 에너지가 나오고 또 에너지 크레아틴에 또 인산이 붙어서 또 결합되고 그렇게 할 수 있는데 ATP가 크레아틴이 몸에 많으면 몸에 충분하게 충전되어 있으면 어 진짜 삼성의 초고속 충전기인데 크레아틴이 많이 부족하면 중국산 충전기랑 같은 몸이 되거든요. 예, 그런데 우리 몸도 원래는 크레아틴을 간하고 신장에서 이렇게 생산이 돼요. 직접 만들어낼 수 있는데 음식으로 섭취를 가능하거든요. 등푸른 생선하고 초식 동물의 육고기 그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이렇게 섭취도 가능하고 하지만 나이가 들면 들수록 흡수 능력보다는 소모 능력이 그러니까 합성 능력을 앞지르기 때문에 빨리 지치게 되는 원인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런 원리를 잘 모르고 어, 대부분 사람들이 하는 말이고 저는 이제 운동 현장에서 17년, 18년 동안 들어온 이야기들인데 첫 번째는 몸이 안 좋아. 그러니까 훈련량으로 그 전보다 기록이 안 좋다면 훈련량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훈련을 늘리는 거죠. 회복 시스템은 뭐 관심 없고 두 번째가 그러면서 근육이 있어야 되나? 그러면서 그러니까 단백질 원을 찾게 되죠. 네. 그 근육이 좀 잘 생기지도 않아요, 그러면. 그런데 그러다가 이제 보니까 좀 몸이 기력도 없고 좀 계속 축축 처지는 것 같고 옛날에는 일주일이면 됐는데 이제는 일주일만으로 안 되더라. 몸이 좀 약해진 것 같아. 그러면서 이제 막 저기 계곡에 가서 백숙 먹고 장어 먹고 막 이렇게 기력을 올리려고 하지만 그게 또 잘 안 되죠. 이게 그러니까 PCR 사이클이 좀 어떤 충전할 수 있는 게 없었기 때문에 그래서 마지막으로 결국은 아니구나. 결국은 나이 탓으로 가더라고요. 늙었다. 세월 탓만 하더라고요. 그렇게 에너지 시스템 변화가 가장 중요한데 그런 거는 다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 훈련 강도나 나이가 든 게 문제가 아닌데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음. 네, 아까 또 말씀드렸듯이 PM에서 이제 크레아틴 나온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또 목이 아프겠구나. 왜냐면 민효겐도 그렇고 아미노도 그렇고 땡길 때 좀 되게 불편했거든요. 근데 또 캡슐이면 어쩌나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가루로 나왔고 그래서 어 정말 다행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이제 저희 비트라인 그러니까 비트라인 크레아틴을 제가 조금 찾아보게 되었거든요. 타사에 제가 먹던 그 크레아틴은 캡슐 하나당 크레아틴 성분이 0.5에서 1.5g 정도, 1g 정도 내외로 들어가는데 저희가
1회 섭취량이 3에서 5g 정도가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최소 5알에서 10알 정도를 먹어야 되는데, 민요겐 포함 한 14알 정도를 드시본 분이 있을까요? 저 먹다가 목에 걸려가지고 목에서 녹아가지고 가루가 나오더라고요. 예, 그만큼 힘들었어요, 그게. 근데 이제 이 크레아틴이 이 PPT에 보면 얼음과 눈가루가 되어 있는데 같은 양의 물을 만들려면 당연히 이제 눈가루가 빨리 녹겠죠. 이미 잘게 부서져 있으니까. 가루 형태의 크레아틴이 캡슐보다 빠르게 용해되고 운동 중에 섭취하기도 훨씬 편하더라고요. 음, 그래서 이제 저희 일반 크레아틴과 크레아틴 플러스가 그러면 뭐가 다르냐? 어떤 원료냐? 이게 가장 중요하더라고요. 일반 제품 성분은 아니 일반 제품하고 크레아틴 플러스하고 주 원료는 같더라고요. 크레아틴 이거 어, 잠깐만요. 크레아틴 모노하이드레이트라는 성분을 똑같이 쓰는데 그래도 PM은 전 세계에서 가장 순도가 높고 안전하다고 인정받은 독일의 알츠캠사의 크레아 퓨어라는 원료를 주 원료로 사용합니다. 그 독일의 알츠캠은 독일 바이렌주에 본사를 둔 100년 이상 역사를 가진 글로벌 회사인데 독일 자체에 공장을 두고 철저하게 통제된 공정으로 생산하는 크레아 퓨어를 전 세계 프리미엄 크레아틴 시장이나 뭐 그런 보조제에 독점적으로 이 회사가 납품을 하고 있더라고요. PM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서 뭐 보충제라는 브랜드 회사들이 가장 많이 돈을 주고 뭐 원료를 수입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시중의 저가형 크레아틴은 대부분의 이제 중국산 원료를 사용하는데 거기에는 불순물, 크레아틴만 있지만 불순물이라고 이제 DCD, 디시안디아미드라는 그런 불순물과 DHD라고 디히드로이진이라는 불순물이 함유되어 있을 가능성이 크거든요. 그것들이 몸에 들어갔을 때 위장장애나 신장의 장애들, 무리를 일으킬 수 있는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 피트라인은 독일산 아츠캠 코리아 퓨어를 원료로 사용하고 순도도 99%, 그 불순물 검증도 없더라고요. 여기 PPT에서 보시다시피 마그네슘과 생강 추출물이 들어가 있는데 크레아틴은 체내 에너지를 만들고 근육세포로 들어갈 때 마그네슘과 수분이 정말 필수적으로 필요하거든요. 왜냐하면 크레아틴은 물을 되게 흡수를 많이 해요. 근육 안으로. 그래서 어, 일반 일반 크레아틴은 100% 그냥 크레아틴 100%라고 해서 100%가 아니라 100% 크레아틴만 다른 거 없고 크레아틴만 가루로 만들어져 있어서 마그네슘이 없죠. 그러니까 흡수율이 떨어지거나 근육 경련이 올 수 있거든요. 수분이 많이 필요로 하니까. 근데 PM은 마그네슘을 그 안에 부원료로 함께 배합되기 때문에 크레아틴이 체내의 에너지로 전환될 때 효율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크레아틴의 주 역할은 ATP를 재생산하는 건데 이 과정에서 마그네슘이 없으면 그 반응 자체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습니다. 최신 연구 결과에도 마그네슘하고 크레아틴 결합물은 일반 모노하이드레이트보다 더 작은 양으로도 동등하거나 더 높은 근력을 발휘하고 반복적인 스프린터, 고강도 인터벌 운동 시에도 근파워 저하를 막는 데 탁월하다는 결과도 보고되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리고 생강 추출물은 생강의 핵심 성분인 진저롤, 그리고 숄가오리, 체내에 어, 혈액순환을 촉진하면서 세포막의 투과성을 높여주고 근육 속으로 빠르게 더 흡수될 수 있도록 돕는 부스터 역할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운동 후에 운동을 하게 되면 젖산이 생성되게 돼 있거든요. 그걸로 인해서 근육통이나 염증이 유발되는데, 생강은 천연 소염 진통 효과가 매우 뛰어나죠. 그래서 크레아틴으로 운동 수행 능력을 올리는 동시에 생강으로 근육의 피로 회복과 염증에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어, 일반 크레아틴의 고질적인 부작용이 바로 좀 속이 더부룩하거나 설사를 일으키는 건데, 크레아틴 분말이 장내에 수분을 빨아들이면서 소화가 잘 안 되고 그런 문제가 발생되거든요. 근데 생강 추출물을 통해서 크레아틴 섭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그런 불편함을 원천적으로 보완되어서 나온 것 같습니다. 음, 어, 저도 이제 어, 이런 크레아틴 5대5A라고 제가 이제 좀 취합을 해봤는데, 저도 크레아틴을 처음 먹을 때 이것 때문에 많이 좀 망설였었거든요. 철이 날 때도 그랬고 태권도 할 때도 그랬고, 그게 이제 어, 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오해가 어, 신장에 무리를 주고 손상시킨다. 어, 이렇게 다들 오해를 하시는데, 크레아틴은 몸에서 분해되면서 크레아틴이라는 물질이 나오게 되어 있거든요. 근데 병원에 가면 신장 기능 검사를 하면 크레아티닌 수치를 보거든요. 당연히 크레아틴을 먹어서 분해 과정에 당연하게 나오는 그 성분인데, 병원에서는 그 크레아티닌을 가지고 신장이 망가지고 있다. 그래서 그런 오해들이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이어왔던 오해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음, 완벽한 PM 제품이 아니면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두 번째 오해가 몸이 붓고 살이 찌는 부작용이 있다. 이런 오해가 있는데, 크레아틴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근육세포 안으로 수분을 끌어당겨 들어가거든요. 이제 어,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이게 근육의 어떤 환경 개선으로 인해 근육도 수분이 마르면 쥐가 잘 나거든요. 그래서 크레아틴을 먹었을 때 그 근육 환경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좋아지는데, 그래서 체중이 1, 2kg 올라갈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지방이 늘어난 게 아닌데 근육 세포 내 수분이 증가돼서 그냥 그런 상황인데 살쪘다, 이렇게 오해를 많이들 하고 있었죠.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게 복잡한 계산과 로딩기가 필요하냐? 이거는 좀 설명하기가 긴데, 우리가 마라톤 할 때 보면 탄수화물 로딩이라고 카보 로딩이라고도 하거든요. 이 로딩을 하려면 2, 3일 정도를 이제 좀 그전부터 운동량도 줄이면서 다른 거를 다 줄여요. 운동량도 줄이면서 밥도 줄이고, 그러면서 고기나 이런 다른 것들을 줄이면서 탄수화물만 늘려요. 밥, 떡 이런 거. 몸에 막 글리코겐을 근육 내로 계속 쌓아두게 하거든요. 네, 그게 이제 로딩 방법인데, 음, 카보도 아니 그러니까 이 크레아틴도 처음 일주일 동안 막 20g씩 엄청나게 먹고 그 다음부터 유지하는 양으로 줄이는 방식인데, 진짜 베스트는 지금 이게 슬라이드에도 나왔듯이 매일 3에서 5g 정도를 꾸준하게 먹는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고, 비율을 들자면 목이 마를 때 물을 한꺼번에 2리터 마시면 갈증은 해소되지만 배가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 2리터를 조금씩 계속
섭취하면 훨씬 복부팩만도 편하고, 예, 수분이 채워져서 훨씬 편한 그런 것 같은, 그렇게 그냥 꾸준하게 드시는 게 좋은 것 같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운동 안 하면 그대로 지방이 된다. 이거는 크레아틴이 근육을 만드는 약이 아닙니다. 에너지를 재충전하는 시스템 중에 그 중에 돕는 성분인데, 그래서 누구나 모두에게 필요한 성분이거든요.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은 남으면 지방으로 전환될 수 있는데, 크레아틴은 탄수화물이나 단백질처럼 칼로리가 전혀 없어요. 1회 섭취량 5g에도 뭐 열량이 전혀 없기 때문에 지방으로 전환될 것도 없어요. 그리고 뭐 움직이면서 바로 다 10초 컷으로 다 나갔으니까, 이거는 네,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요. 음. 섭취를 중단하게 되면 근손실이 일어난다. 이거는 카페인과 각성제 같은 거는 뇌에서 직접 신호를 보내는 의존성이 생겨서, 그런데 크레아틴은 근육 안에 저장돼 있다가 10초 컷으로 쓰고 또 크레아틴을 먹으면 또 충전되고, 이런 방식이라서 금단 현상도 없고 갑자기 근육도 빠지는 것도 없습니다. 단지 예전 운동할 때보다 예전에 힘든 상황으로 가는 거죠. 네, 충전이 느려져서. 음. 그래서 이제 그 저가형 그 중국산 크레아틴, 검증되지 않은 크레아틴을 어, 사용하게 되면 이 팩트들이 어떻게 보면 사실이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희는 안전하게 검증된 PM 제품을 드신다면 뭐 이런 오해들로부터는 해방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저, 음, 오늘 강의를 이제 세 줄로 정리를 하면, 첫 번째는 크레아틴은 운동 선수들만의 성분이 아니고 우리 몸의 에너지 시스템과 연결된 성분으로서 누구나 모두에게 필요한 성분이고, 두 번째는 크레아틴 플러스, 저희 PM 크레아틴은 NTC 기술을 기반으로 마그네슘 생강 추출물 조합, 이런 것들로 인해서 에너지 생산과 근육 기능 회복 등의 탁월한 효과를 주는 것 같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거는 많이 먹는 것이 아니라 내 몸에 맞게 이렇게 접근하는 방법을 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운동하시는 분들이 제 강의를 좀 많이 들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아마 제 말을 좀 많이 공감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몸으로만 느낄 수 있는 경험들, 그리고 회복이 안 됐던 경험들, 이런 이야기들을 저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모두가 같이 경험하고 같이 나누는 기회가 되기를 바라며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